숙박 부동산은 매적금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망하는 사람들은 왜 망할까? 적자를 보고 있거나 뒤늦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누적된 손해가 굉장히 커지겠죠. 가장 빈번하게 절도가 일어나는 거는 뭐냐면은 객실 내부에 있는 그래픽카드. 근데 저는 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 게 카드 결제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본인 이름으로 예약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애들 거의 100% 잡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특히 숙박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갇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텔박사 K 이재경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는 사실 우리 PD님이 저를 또 강제로 앉혀가지고 궁금한 게 많다고 해가지고 스튜디오 나왔는데요. 자, PD님 또 뭐가 궁금한가요? 아니 요즘 그런 문의가 되게 많더라고요. 모텔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아서 네네.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 대부분의 이 돈을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아마 거의 90% 이상은 흔히 말해서 영끌을 하겠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부동산 매입하면은 진짜 뭐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냐, 수익화 낼 수 있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이 숙박 부동산은 우리가 은행에서 취급하는 뭐 예적금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또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들이 몇 가지는 사실은 있어요. 망하는 사람들은 왜 망할까라는 것들의 그냥 특징들이 제 머릿속에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보통 사장님들이 이 숙박업을 운영을 하면은 자영업자잖아요. 사업자로는 개인 사업자를 운영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버는 돈은 사실 정확하거든요. 카드, 현금, 뭐 플랫폼 매출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 나가는 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적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보통 관성적으로 내는 비용들이 막 많이 있을 거예요. 보통 뭐 비품비, 세탁비, 광고비,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가는 인건비, 은행 이자, 그다음에 보험비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지금 지출을 얘기하면 되게 끝도 없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지출 항목이 거의 20가지에 준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얼마를 나가고 있냐에 대해서 인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50대, 60대 정도 나이 되는 사장님들 만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장님 이거 매출은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내시는 것 같은데 세탁비는 대략 얼마 나가냐? 인건비 대략 얼마 나가냐? 이런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근데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탁비와 인건비가 호텔에 지출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비용이거든. 그보다 비용이 낮은 그런 수도세, 그다음에 보험료, 뭐 관리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매출이 나와요. 지출이 막 나가죠. 그러면 돈이 남아있죠. 아, 돈 벌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 통장에 돈이 부족해. 낼 돈이 없네? 그러면은 내가 적자를 보고 있거나 뒤늦게 인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누적된 손해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면은 지출에 대한 내역을 달마다 정리하라는 말씀이세요? 디테일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게 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좀 툭툭툭 쓰는 이제 현금, 카드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인 사업자분들일수록 특히나 숙박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관리를 잘 하셔야지 그걸 뒤늦게 인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뒤에 수습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경우인데요. 장사가 되지 않는데 내가 이 현장에서 한 10년간 영업을 했어요. 다행히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해당 건물에 대한 가치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받았던 금융이자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있죠. 대출을 더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자가 더 늘어나죠, 사실상. 갈증이 난다고 해서 소금물을 마시는 건 똑같은 거지.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좀 있어요. 본인이 다른 부동산에서도 담보대출 받아 땡겨오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시설물에 투자를 하겠다, 광고비로 집행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런 것들은 좀 계획해볼 만한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메꿔야 되는 비용으로 다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매출은 사실 개선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고, 매출이라는 거는 여러분 똑같은 흐름을 유지하지 않아요. 아주 완만하게 매출이 감소합니다. 숙박시설은 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확 이렇게 꺾여요. 그런 순간 진짜 힘들어지는 경우가 오는 거예요. 절대로 적자가 난다 한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볼 때 그렇게 메꾸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보통 이게 또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소득 자체가 좀 높은 편이에요. 왜냐면은 월에 그래도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이 지출 얼마 할까요? 뭐 100만 원, 150만 원 쓰는 분 가고 지출을 할까요? 아니, 그 사람들 그렇게 지출 안 해요. 왜냐면은 이미 차도 막 좋은 거 타고 있고 옷도 뭐 좋은 거 사는 습관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습관들을 못 버려요. 본인이 버는 돈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출 자체는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악순환의 반복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제대로 제출을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에 투자를 해가지고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판단을 한다거나 더 이상 가져가면은 계속해서 적자를 보니까 내가 이미 적정 금액에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이미 은행에서 경매 넘기기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또는 이 사업이라는 대운처럼 뭔가 집중되는 그 시기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랬을 때 좋은 금액으로 매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좀 진취적인 전략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망하는 케이스들이 조금 있었죠. 네 번째는 숙박시설은 보통 이 상권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한 상권이라고 했을 때 숙박시설들이 뭐 50개, 뭐 100개까지도 밀집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모텔의 하드웨어가 혹시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던가요? 대부분 다 뭐 20개에서 40개 내외에 있는 뭐 1층에 필로티 구조에 주차 한 4-5대 할 수 있는 구조에다가 그 다음에 요금도 거의 비슷비슷하죠. 근데 10년 동안 나는 아무런 시설비 투자도 하지 않았어 라고 하게 되면은 주변에 깨끗한 업장들이 얼마나 더 많이 생겼을까요? 1년에 평균적으로 한 개씩 정도는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내 주변에 뭐 한 10개 이상의 깨끗한 리모델링 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높은 확률로 주변에 그렇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업장들이 생기게 되면은 나는 자연스럽게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 벌던 매출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매출도 반토막이 나는데 여러분, 비용은 줄어들까요? 비용은 사실은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 보통 인건비라고 하는 것들은 해가 갈수록 계속해서 오르죠. 승강기 관리, 뭐 세탁비, 소방 관리, 비용은 그래서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하면은 사실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높은 확률로 이런 업장들이 또 망해가지고 시장에 급매로 나온다거나 또는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인데 제가 앞단에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 다 어때요?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분들이 금액이 싸게 숙박시설을 판매를 하잖아요. 그 금액에 맞는 사람들이 보통 가요. 단가가 이제 뭐 흔히 말해서 5만 원 이상 정도에 되는 후기 수준이 좀 얌전해요. 근데 금액이 보통 한 2만 원대 내려가는 이런 데 가잖아요. 아주 그냥 막 스트레스가 이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부에 절도도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진짜 어이없었던 절도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1층 프로데 냉장고에 생수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한 박스를 집어가는 사람도 봤어. 숙박비 25,000원 내고 그 한 박스 집어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캐리어에 여러분 베개 솜 집어가지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장 빈번하게 절도가 일어나는 거는 뭐냐면은 객실 내부에 있는 그래픽카드. 근데 컴퓨터는 좀 티가 빨리 안 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잡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 게 그래픽카드를 절도로 하러 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들어온 애들이 카드 결제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본인 이름으로 예약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 그런 애들 거의 100% 잡히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진짜 나는 아직도 뭐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렇게 진상의 손님들한테 막 스트레스를 막 받잖아. 이게 사람들이 이제 막 정신체계가 막 붕괴된 거야. 근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장사 안 돼서 지금 막 적자 보는 사람들한테 리모델링 하라고 하면은 할 수 있겠어요? 못 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건축물을 담보 대출을 통해 가지고 공사를 좀 더 한다거나 임차인이라고 같이 이제 임차 보증을 합쳐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임차인 맞춘다거나 이런 식의 좀 전략적 판단이 좀 필요한 건데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봐요. 근데 저조차도 정말 잘해서 제가 그런 운영 방식이나 그 경영 철학을 배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좀 젊었을 때 이런 것들 옆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한테 좀 많은 영감을 받은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줬던 사장님들 있죠. 그 사람들 지금 엄청 잘 나가요. 건물도 이미 뭐 몇 채를 가지고 있고 이미 그 지역에서는 이 호텔 사업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지금 이미 자리 잡았고, 그러니까 본인 업장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도전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숙박업을 하더라도 확장하는 속도부터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미 버는 돈들과 이제 굴리는 자산들의 규모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런 분들은 적정한 시점에 숙박업을 이제 은퇴를 하거나 또는 뭐 적정한 시점에 매도를 하는 방법도 뭐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경쟁력이 없는 이 건물을 너무나 비싸게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건 저는 이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 역시도 그럴 거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노후화되어 있어. 이 누군가가 이걸 사면 이미 돈을 써야 돼. 근데 그걸 시장가로 팔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자동차 예를 들면은 25년도에 똑같이 출시가 된 차량이 한 20만 킬로 탔어. 근데 어천차는 사고 한 번도 안 나고 거의 키로수도 뭐 한 2만도 안 돼. 차라 이렇게 해봅시다.
똑같은 금액 못 받습니다. 부동산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하드웨어에 동일한 시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동네의 평균 단가가 얼마나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부동산을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가보다 경쟁력 있게 금액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금액을 받는다는 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본성이기도 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닌데 현실 자금 못하고 말도 안 되게 금액 높게만 부르고 있으면은 엑시트 내야 할 타이밍에 엑시트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좋은 금액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우리 상권에서 내 건물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냐가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물주분들이 망하는 과정의 가장 큰 이유,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고로 사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다 보면은 긍정적인 사람과 절대 융합이 될 수 없어요. 진취적으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또는 그거를 제안을 해주는 사람한테 갇혀있는 사고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 기회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내 업장이 노후화됐으니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 기로에 있는 사람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저는 되게 남달랐어요. 적절한 금액에 매도를 하고 내가 그 돈으로 다음 물건을 샀을 때 대출을 같이 받아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해야겠다. 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단계를 올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뭐 업장을 10개 이상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처음에 그분들도 다 임차로 시작했던 사장님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특히 숙박 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갇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건물주들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좀 재미있게 썰을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모든 데이터가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인정할 수도 있지만 또 인정 못하는 부분들도 조금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는 숙박업을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임장도 굉장히 많이 보고요, 데이터도 많이 쌓아보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운영을 하더라도 우리 업장에 대한 변화들을 관심 있게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렵죠. 부동산 찾기도 어렵고요, 리모델링 견적을 짜기도 어렵고, 대출 받기도 어렵고,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잘해야 돼요. 왜? 우리는 전 재산이 들어간 사업이고요. 이 전 재산이 들어간 사업인 만큼 우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같은 전문가와 만나가지고 함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상담은 절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혹시 생각의 변화가 있다거나 또는 상담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제 영상 고정 댓글에 문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